공부할 때 잡생각, 흑역사,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가 덮쳐와요. 연애나 막 이런 추억이 없어요. 번아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기가 인턴 붙었어. 떨어진 회사 올렸겠어요? 붙은 것만 올리지? 손절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 만큼 왜 그렇게까지 학점에 집착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배경이 좀 다르죠? 제가 이제 평상시에 너무 집에만 찍어서 배경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 묶고 영상 찍는 게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네요.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평상시에도 좀 고민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예 고민 특집을 만들어보자 해서 오늘은 이런 고민 상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ISFJ예요.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엄청난 솔루션을 제공한다기보다 그냥 약간 편한 친구가 고민 상담한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민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부할 때 잡생각, 흑역사,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가 덮쳐와요. 종현님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도 진짜 이렇거든요. 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진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이게 생각이 원래 안 하려고 할수록 더 나는 거거든요. 생각을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잡생각이 드는 걸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근데 내가 그때 그 친구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흑역사도 그렇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근데 일단은 그 생각 마인드맵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걱정 마인드맵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지금 드는 잡생각, 걱정 이런 거를 다 나열을 한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요. 내가 이거를 지금 걱정을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있고 걱정을 해도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미래에 대한 잡생각이라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어보고 내가 그걸 차근차근 해나가자 하고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다 하면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바꿀 수 없는 문제는 걱정을 해서 바뀔 게 없어요, 결국. 그때 내가 했던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미 뭔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한다기보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게 흑역사가 됐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문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서 배워서 앞으로 뭔가 더 좋은 원동력으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편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 사실 제가 요즘 이게 너무 심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 근데 딱 마침 어제 친구랑 이 얘기를 했었는데 1년, 당장 1년, 몇 달 단위로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불안한데 진짜 길게 몇십 년을 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까지 조바심을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회사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회사를 안 다니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당장에 충실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1학년 때 솔직히 더 놀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학점에 집착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저는 그때 그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던 행동이 저한테는 학점을 잘 받는 행위였어요. 로스쿨을 갈지 모르잖아요, 대학원을 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현재에 하나씩 충실해 나가다 보면 그냥 그게 결국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주의입니다. 반수 준비하는 1학년입니다. 잠을 너무 못 자서 잘 자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해요. 잠 못 잘 때는 잠 잘 오는 영상 같은 걸 보기도 하고 그 잠 잘 오는 호흡법?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밤을 새고 그 다음날 밤까지 그냥 새고 그때 그냥 피곤할 때 잔다.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광고 아니고 제가 그냥 좋아하는 맥주인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맥주가 마시고 싶었어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고등학교 기숙사 살아서 밤을 셀 수 없는데 공부 계획이 밀리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완전 파워제예요, MBTI가. 저도 계획 밀리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타입이어가지고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세우고 자신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전에 내가 계획했던 일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애초에 계획을 널널하게 짜요. 그래서 저는 뭐 시험 공부든 보고서든 뭐 자소서든 조금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쓰면 저는 그냥 10일을 주고 시작을 하거나, 그래서 뭐 하루 정도 펑크가 나거나 하루가 밀렸어. 그래도 큰 지장이 없도록 처음부터 틀을 그렇게 잡고 계획을 세웁니다. 잠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이런 질문도 좀 많았거든요. 잠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잠은 뭐 아무리 자기가 의지가 굳건해도 잠이 오는데 어떡해요, 사람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커피를 되게 많이 마셔요. 근데 저는 에너지 드링크는 절대 안 먹어요. 되게 좀비 같아져, 사람이. 다음날까지 내가 정신이 있다 해도 뭔가 내 역량을 다 막 발휘를 못하는 느낌? 저는 무조건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그냥 내가 지금 집중이 너무 안 되고 그냥 잠이 너무 오면 저는 그때는 30-40분 정도 자고 할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손절한 친구들이 자꾸 인스타에 떠서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그 친구들이랑 재밌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요. 괜히 제가 성급하게 손절했나 싶고 그냥 잘 화해하고 지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나고. 그쵸, 뭔지 알아요, 이거. 작성자분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 내가 진짜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내가 욱해서 손절을 했다 그러면은 성급하게 손절한 걸 수 있는데, 이렇게 막 그때 좋았던 기억이 많을 정도의 친구들이라고 하면 손절을 하시기까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뭔가 손절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 만큼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내도 언젠가는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저도 좀 안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쌓이다가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저도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연락 못하고 지내겠다고 진짜 손절을 한 거죠, 소위 말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미화되잖아요. 저도 그 친구랑 친했으니까 괜히 막 좋았던 거 생각나고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저찌 약간 좀 화해를 했어요, 어떤 계기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손절을 했어요. 왜냐면 똑같더라고요. 뭔가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장문 파티였어요, 진짜. 그 정도로 내가 섭섭한 걸 다 얘기하고 솔직하게 뭔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도 안 맞는 사람은 안 맞고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손절을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냥 아예 안 보고 지내는 것도 소식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고민.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프다. 뭔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는 관계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까요? 밥을 사줘야 만나고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찾는데. 필착? 그 친구가 뭐 정말 힘들어서 뭐 너무 갑작스럽지만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연락했다 그러면은 뭐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 그런 필착이 계속된다 하면 아 진짜 절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나 좋아해주고 나 챙겨주는 사람 챙기기에도 너무 벅차더라고요, 요즘은. 굳이 나를 저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시간 쓰고 감정 쓰고 이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기용 오빠랑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친구가 달아줬는데 기용 오빠의 의사는 존중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미야, 그냥 포기를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 포기를 하면 된다. 요즘 따라 공부를 하는 목표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언니는 어떤 거를 목표로 설정하고 공부하셨나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는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진짜 내가 적어도 내 능력으로 무시받지 않을 만큼은 하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었고, 저는 아무래도 좀 뭐 인종차별도 겪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목표가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목표였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로스쿨을 가고 싶은데 학점이 낮아. 그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나중에 가서. 그런 목표도 있었고. 이번에는 회사에서 인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하기보다는 옆에서 보고 배우는 인턴 활동을 하는데 너무 긴장돼요. 회사에 도움되지도 못하고 그냥 성실하게 옆에서 잘 보고 배우는 게 베스트겠죠. 그 겨울에 인턴 했을 때 그때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회사는 인턴한테 기대를 안 하고 뽑는데요. 회사에서 기대가 없으니까 막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성실하게 옆에서 잘 보고 배우는 게 진짜 베스트죠. 왜냐면은 원래 인수인계 때문에 새 사람 들어오는 게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잘 보고 배우는 게 진짜 베스트인 거죠. 왜냐면 잘 보고 배우지 못하는 인턴들도 많으니까. 저 정말 초반에 한 일주일 맨날 이 생각 들었거든요. 내가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랬는데, 만약에 주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또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다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다 열심히 사는데 나만 뒤처진다. 아니면 이번에 졸업하는데 하고 싶은 게 없다. 아마 이 졸업은 그 대학교 졸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아직 대학교 3학년이고 22살이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게 있어도 바뀌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막 꿈꿨던 장래희망이랑 지금 꿈꾸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하고 싶은 게 생각해보면 아예 없을 순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억제를 하는 거지 웬만하면 하고 싶은 게 하나 두 개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자기가 자기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거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직무나 일이 있다면 저는 좀 그쪽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활동 중에서 뭐가 제일 즐거웠는지를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대학교 와서 그냥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즐거웠던 거를 돌아보니까 그게 서비스 기획이랑 관련이 된 일이더라고요. 내 장점을 생각해봤을 때도 저는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한 사람이니까 또 그게 좀 잘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미래 계획을 세우려고 했어요. 진짜 계획이 없으면 이런 거에 대한 정말 고민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적어도 나는 왜 계획이 없지? 나는 왜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을 평가절하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근데 보통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느낌을 SNS 하면서 많이 받잖아요.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인스타에 다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자기가 인턴 붙었어. 떨어진 회사 올렸겠어요? 붙은 것만 올리지? 그 성적 발표하는 날도 잘한 애들만 올려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잘한 점 위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들도 분명히 지금 각자의 고충이 있을 거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거를 계속 고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남이랑 비교한다기보다 그냥 눈앞에 닥친 것부터 내가 제일 그냥 진짜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나 둘씩 해 나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뭔가 시작이 돼서 그게 미래에 대한 계획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요약하면 어차피 남들은 좋은 것만 올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때 연애나 막 이런 추억이 없어요. 지금은 고3이라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막 괜히 슬퍼지고 그래요. 그래도 괜찮겠죠? 나중에 커서 후회하진 않겠죠?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뭔가 연애를 해라 말아라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은 연애해도 공부할 사람은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고등학생 때 연애 뭐 해봤고 이러니까 공부랑 연애를 둘 다 챙기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데이트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약간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그 당시에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연애를 하면 좋죠. 해도 좋은데 연애는 약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거나 뭐 열심히 스펙을 쌓거나 내 커리어를 위해서 하는 노력? 그러니까 내가 지금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학점을 잘 받고 지금만큼의 뭔가 스펙을 쌓거나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자신이 있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라면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조금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좀 여러분의 고민인데 번아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쳤을 때 휴식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뭐 바쁠 때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답변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요즘 번아웃이 되게 심하게 와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정신과 의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막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번아웃이랑 무기력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번아웃이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에너지가 없는 상태고 무기력증은 내가 에너지를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 쏟아야 될지 방향성이 없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만약에 전자에 번아웃이다 체력이 없다 하면은 어떻게 쉬어야 되지라는 그 고민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진짜 그럴 때는 그냥 쉬어요. 진짜 그냥 쉬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며칠 전에 또 혼자 그냥 떡볶이 시켜 먹으면서 유튜브 보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진짜 그냥 그런 소확행?
하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좀 방학 때 스케줄이 많이 비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만약에 학기 중에 번아웃이 오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제일 힘들고 뭐 때문에 제일 번아웃이 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 진짜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뭘 다 잘해요. 내가 너무 항상 잘하고자 하는 강박에 힘든 걸 깨달았으니까 하는 거 자체에 의의를 둔다고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무조건 잘 해야겠다가 아니고 일단 충실하자. 이거에 충실히 열심히 하자. 고민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뭔가 잘 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뭔가 즐겁지가 않다.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계속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고 실천하고 그거를 한 평생 해야 되잖아요. 거의 잘 하지 못해도 결국은 뭔가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뭔가 서류를 붙지 못하더라도 뭐 자소서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하고 파악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에 뭔가 며칠 몇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안 쉬고 밀어붙이다가 진짜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때는 회복할 시간이 몇 배로 필요하잖아요. 그 휴식 시간도 일종의 자신의 어떤 효율성과 성과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이 많아요. 종규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표한 일을 다 하시나요? 저도 목표한 일을 못할 때가 많죠. 당연히 뭔가 유튜브나 SNS는 좋은 점만 부각되니까 더 이제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목표를 처음부터 거창하게 안 세우더라도 작은 목표라도 하나 둘씩 성취를 해 나가다 보면 내가 목표한 거는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성공했을 때 내 모습을 상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또 노력하는 걸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100% 그렇진 않지만 저는 항상 성과가 노력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뭐 직접적인 성과로는 안 보일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뭐 어떤 결과로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약간 이런 것도 있네요. 너무 게을러서 정신 차리라고 따끔한 충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고등학생 때 할 수 있는 치열함은 그 고등학생 때 밖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학교 와서도 당연히 사람이 치열하고 뭐 취준을 할 때도 치열하고 한데, 그 정말 고등학생 때만큼의 간절함과 치열함은 그때밖에 못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진짜 친구들을 만나봐도 막 다 그러잖아요. 난 고등학생 때 돌아가면 다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그냥 더 편하게 살았던 것 때문에 내 미래에 뭔가 영향이 생기고 발목이 잡히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간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쓰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짜투리 시간, 저는 좀 사람이 결국 휴대폰을 많이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뭔가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외울 게 있으면 배경화면도 다 외울 거 찍어서 그걸로 배경화면 해놓고 그랬었거든요. 아니면 그거 외울 거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버스에서 짬짬이 보고. 근데 그때는 뭔가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거 말고, 왜냐면은 좀 이동할 때는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간단한 단어나 개념 같은 거 외울 거, 암기할 거, 그냥 그 정도 보면서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봤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횡설수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어쨌든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족한 실력이지만 다들 고민 이렇게 공유해주시고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고민이나 걱정 모두 해결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다시 신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밥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지? 지금 4시 다 돼가지고 첫 끼 먹으러 가려고요. 안녕.